뉴스의 핵심 패스룸 라이브.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를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울산이고요.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통수단은 KTX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관련한 의혹 때문인데요. 이 김 후보가 오늘 오전에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울산 땅 연결도로 의혹은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입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자회견을 갑자기 이렇게 정하셨는데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여러 차례 제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지 아니면 들을 귀가 없으신 건지 보는 눈이 없으신 건지 무조건 해명이 안 됐다고 우기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시라고 해명해드렸습니다. 자, 허재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해보면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의혹이 전부 거짓말이고 음해고 모함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의혹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김기현 후보가 98년경에 울산에 3만 5천 평 정도의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매력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맹지인데다가 개발 제한 요소가 있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네. 평당 1,000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구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의 가치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KTX역, 울산역과 연계된 도로가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우회하면서까지 이 김 후보가 산 땅을 지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김 후보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금 시세 차익을 1,800배 정도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김 후보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을 하면서 이 땅이 지나가는 도로는 터널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고 또 송전탑까지 건설돼 있다. 어허. 그래서 자꾸 이런 허위 얘기를 하고 1,800배나 이익을 봤다는 그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한다면 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 이 의혹이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혹을 이제 다른 주자들이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임경임 평론가님. 네. 자, 김기현 후보는 이거 다 음해고 다 거짓말이고 이거 진실이면 나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럼 이 의혹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의혹이 다시 해명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제 명확한 규명이 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인데 일단은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KTX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을 향해서 휘어지는 형태로 노선 변경이 됐다.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혀내려면 뭐 관련된 어떤 그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 7년, 8년 그때쯤에 변경 관련된 이 협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일단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느냐. 네네. 1,8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200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결국 핵심적인 사안은 얼만큼 이제 투자에 의한 어떤 수익을 거뒀느냐 쪽으로 초점이 자꾸 옮겨가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하기가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 땅 가격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질문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현재 땅의 공시지가가 평당 2,27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이제 다른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83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1,800배가 뛰었다고 하는 건 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임야는 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의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지금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면 그것만 해도 200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해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김기현 후보가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이게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본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네거티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첫 대응을. 근데 보면 이게 내가 선두에 나서 후보인데 군소 후보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거 내가 무시하면 조금 지나가면 이게 잠잠해지겠지. 첫 번째 대응이 잘못됐어요. 초기 그렇게 대응이 생각- 좀 미숙했다. 그렇죠. 처음에 보면 이게 DNA 민주당 DNA입니다라고 했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 반박을 정확하게 해서 이 땅에 얼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반박을 하니까 그만큼 그 중간에 많이 의혹이 증폭됐다라는 점. 한 가지 제가 1800배는 좀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네. 이게 2021년도에 처음에 제기됐더라고요. 2021년도에 양이원영 의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TF팀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에 팩트 체크를 하는 방송사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네. 1800배는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산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 아니고 옆에 있는 땅? 기준점이 그 땅은 대지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사실 임야거든요. 이게 변경이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옆에 땅은 200만 원이고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땅은 당시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 민주당이 1,800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갖고 사실 김기현 대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것도 이미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냐? 라고 이준석 대표가 나오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1,800배라는 이 숫자가 나온 거는 그때 대지였고 여기는 이마였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럼 민지숙 기자, 오늘 김기현 후보가 아침부터 오전부터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전부터 이렇게 일찍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기현 후보 오늘 키워드처럼 참다 폭발한 겁니다. 아하. 어젯밤 3차 합동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러면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죠. 그동안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늘 대표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해서 당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선이 김 후보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그분이 김종건 씨 사실과 다르게 맞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김종건 씨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건 씨 아니 맞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셨으니 선거에 참패하셨죠.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기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하십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리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민주당의 절대다수 울산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요. 진상조사를 한 번 해서 뭐 안 밝혀졌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런 식이면은 저희가 민주당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영상 보니까 상당히 치열했군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후보는 판결문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바로 김기현 후보 관련된 부동산 의혹 관련한 판결문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면서 당장 후보에 사퇴하라라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도 함께 울산 이재명이다라며 공세 이어갔는데 여기에 김기현 후보는 가짜 뉴스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허재현 변호사님,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의혹 그대로 두면 총선 패배한다. 권력형 토건비리 후보 사퇴해라. 울산 이재명 해명하시라. 이렇게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공세 펼치는 거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뿐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서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울산 투기 의혹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건데요. 지금 뭐 김기현 후보가 이 땅에 큰 이익이 없다. 95% 할인해서 팔 수 있으면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또 맞받아서는 95% 할인받아서 내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되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적인 공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비틀고 돌려
돌려서 이렇게 공세를 하는 워낙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김기현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의 리스크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 의혹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허지원 변호사 이제 그 얘기 속의 전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이제 전제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자, 임경 변호사님.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천하람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자, 네. 그러면 이 울산 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직접 이준석 전 대표가 내려갔어요. 이게 과연 천하람 후보에게는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인용해 주신 그 인터뷰에서 천하람 후보가 그런 말을 이었는데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후보인 본인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동시간대에 인터뷰를 자꾸 잡는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관심도의 일정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자기 걸로 이제 땡겨간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모래주머니로 역할하거나 그래서 자꾸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폭발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 발목을 오히려 잡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일정 부분은 어떤 정도의 관심도를 이준석 전 대표가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천하람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자꾸 위에서 이제 누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준석 이상으로는 클 수 없다는 일종의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준석을 넘어서서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느냐 이런 거를 스스로 검증해야 되는 단계 무게가 더 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천하람 후보한테도 일정 부분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땅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기현 후보의 의혹, 문재인 정부 때 먼지 털듯이 털었는데 무죄 증명되지 않았나 이런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민지숙 기자.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한 보름 정도 남았어요. 당초에 보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였는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양강구도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1, 2위가 바뀌면 골든 크로스, 2위, 3위가 역전이 되면 이 실버 크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버 크로스요. 맞습니다. 2위 자리를 지켜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동시에 3위인 천하람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실제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5%포인트 앞서서 2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아, 역전한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네. 이거 지금 방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했던 역전한 여론조사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있어요.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좀 추이가 좀 하락하는 추세고 천하람 후보는 또 상승하는 추세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던 실버 크로스도 나타나고요. 네. 자, 지금 같은 추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일단 선거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물, 하나는 구도,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는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도입니다.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사실 구도가 완성이 됐어요. 친윤과 반윤.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굉장히 어정쩡하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이유가 구도에서 사실상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친윤 확실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그리고 천하람 후보 반윤 확실합니다. 그런데 범윤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이렇게 구도적으로 천하람 후보가 나옴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신상인 건 맞잖아요. 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예. 인물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목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년째 사실은 계속 이 정치인으로서 계속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합니다. 뭐냐면 바람. 진짜 천하람 후보가 지금 실버 크로스를 완전히 굳혀서 결선까지 가려면 자기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현재 실버 크로스가 됐다라고 일부에 나오는 지금 저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떨어짐으로써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에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 것이지 천하람 후보의 어떤 이슈
파이팅으로 지금 바람을 일으켜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지금 만약에 정말 2위로 굳히고 싶다 그러면 자신만의 어떤 이런 그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임경영 평론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진짜 2위로 굳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뭐 실장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전략 실패의 반사 효과인 측면이 좀 커요. 안철수 후보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을 보자면 이게 이제 뭐 전형적인 2등 전략이거든요. 2등만 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인데 사실 정치권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2등 전략 취하면 2등도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 그거의 반사 효과를 천하람 후보가 누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같은 여론조사 지금 보여주신 게 PNR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질문의 대상자를 바꾸면 약간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이제 책임당원 505명한테 조사했을 때 천하람 후보가 2위인데 국정수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 조사를 하면은 천하람 후보가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어떤 그 당원들 내에서도 당심의 방향이 아직까지는 갈피를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 그 부분은 천하람 후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해봤는데 예측을 못할 만큼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입이 더욱 바빠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가 더욱 주목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